지금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축이죠. 한미동맹. 자, 신부장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뿐만 아니고 해병대하고 같이 하는 연합훈련도 이제 중단을 한다는데 지금 비핵화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군의 어떤 그런 공세적인 그 중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핵화는 되고 있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하고 있고요. 네. 북한이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서 하기로 우리가 했던 군축,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보적인 체제 보장의 네.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빨리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금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큰 훈련은 일단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동안엔 큰 훈련을 안 한다라고 가닥을 그었는데 그럼 한미 해병대 훈련도 큰 훈련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는 늘상 진행되는 그런 작은 훈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해병대 훈련이라는 건요. 네. 해병대가 뭡니까? 해병대는 개전 초기에 바로 적진으로 가장 먼저 정찰병 다음으로 들어가는 부대가 해병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볼 때는 전쟁 초기에 정찰병이 뜨고 그다음에 해병대가 한미의 해병대가 들어온다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위협적인 그런 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좀 더 진정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미가 배려한다 이런 차원의 결정 같습니다만 네. 이것들이 국민들한테 좀 불안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한미 양국에서 좀 더 충분한 설명과 홍보와 진정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홍 박사님께 하나 좀 사실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에 4.27 판문점 회담 같은 거 할 때 뭐라 했냐면 물론 우리는 청와대가 얘기한 걸 통해서 들었지만 한미가 같이 군사훈련하는 걸 이해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해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걸 왜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히 한 멘트는 예년 수준의 훈련이라면은 이해하겠다. 분명히 이해한다는 그렇게 게, 얘기했어요. 박수 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참아주겠다는 건데, 네. 그 왜 뒤에 중단까지 이제, 해야 되는지. 그 판문점 회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정해지는 과정에서 북한이 5월 중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시켰잖아요. 네. 그 이유가 한미 간의 공중훈련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맥선더. 네. 근데 그걸 봐서 미뤄 짐작컨대 김정은의 생각은 예년 수준이 뭐냐? 일기예보 같은데 예년 기온보다 몇 도 높습니다. 네네네.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인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30년에 몇 월 며칠 날 평균 그게 예년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얘기한 예년 수준은 2012년 이전의 한미연합훈련인 것 같아요. 2012년 천안함 폭침 나고 연평도 포격 나고 그다음에 핵실험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략자산이 막 들어왔어요. F-22에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B-1B 막 들어오잖아요. 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예년 수준은 그 전략자산 들어오기 전에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신부장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나가는 속도는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사실 북한이 비핵화한다 그러면 좀 줄일 수 있고 규모를 축소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먼저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관이 지금 6월 12일 이전과 이후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이 죽일 놈의 나라 무슨 감옥 국가 인권 탄압 국가 그렇죠. 최고의 압박을 가해야 되는 나라에서 보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통치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의 행동을 하면 북한도 하겠지라고 기대하는 희망적 사고에 입각한 대북 정책으로 지금 바뀌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건 한미연합 훈련하는데 협상을 하면서 한미연합 훈련하는 건 나는 이게 프로보커티브 도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이게 한미 동맹에 완전히 정말 어떻게 모욕적인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건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를 한미연합훈련이 도발적이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한 방어훈련이라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얘기해 온 건데. 그래서 지금 신부장 얘기하신 거 저도 동의하는데 너무 앞서가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좀 줄일 수도 있고 상호 안보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해서 북한의 선의 행동을 기대한다고 하는 거는 과연 안보를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해서 안보를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너무 속도가 빠르다. 네. 그래서 지금 빨리 폼페이오가 가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을 지금 동결시키고 프로그램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단 복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먼저 선의 행동을 너무 안보 부분에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국방부가 부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이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북한이 휴전선 상공에서 정찰을 하지 말자. 그리고 이 거리를 60km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60km가 갖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게 한미 정찰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정보를. 북한이 들어와서 떠돌아다니던 비행기 봤지 않습니까? 네. 그 캐논, S사이 캐논 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앵앵 돌아다니면서 찍어가는 게 구식이죠. 다인데 예. 뭐 이미 90년대 미국은 북한의 요만한 것까지 보고 있었던 데인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우니까 이제 그것들을 뒤로 물리자는 건데 북한은 워낙 정찰 능력이 없으니까 물려도 큰 손해가 없는데 네. 우리는 뒤로 몰리면 많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핵화의 기본 중심에 못 들어가고 뭐 유해 158구가 들어가는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뭐 한미 해병대 훈련 중단하고 이게 선의 대 선의 행동인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네. 등가성이 돼야지 어느 정도 등가성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들은 툭툭툭 내놓는데 북한은 비핵화의 언저리 그 근처도 아직 안 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데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은 그러면은 비핵화 관련해서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북한 보도를 보면은 정말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그 아주 흐뭇한 기록 영상들이 여러 번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 방문했을 때 저렇게 담배를 저렇게 피면서 밑에 있는 그 대사관 직원들 앞에서 뭐 굉장히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훈계를 하고 그 직원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이용호 부상이라든지 막 굉장히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굉장히 또 그 직원들이나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표들이나 저렇게 아주 그냥 열렬히 그 시주적하고 엄청난 성과를 사실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도자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찾는 사람도 많고요. 오랜 데도 많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핵화는 뭘 하고 있긴 한 건가요? 1975년도 김일성 주석이 알제리를 방문했을 때 대사관에 갔었고요. 네. 84년도에 소련을 갔을 때 대사관을 방문한 적 2번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은 한 번도 대사관을 방문한 적이 없고요. 저기서 활용하는 사람들은 주중 대사관 외교관들하고 그 부인 가족들입니다. 네. 가족들인데 뭐 중국에 있는 외교관들 심정은 그렇죠. 아니 65년 만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 미국 대통령을 가서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성과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찾아가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 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거든요. 울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저런 거는 중국 대사 응접실입니다. 네. 여기 지금 앉아서 쓰는 사람이 지재령 중국 대사인데 저런 건 공개한 건 또 처음이에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것을 저렇게 들고 공개하는 것도 처음이긴 한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데는 좀 일단 호평입니다. 일단 무슨 건가면 미국하고 하니까 전쟁 없을 거다. 중국하고 하니까 제재가 풀릴 거다. 네. 따라서 경제는 좋아질 거고 우리 인민생활은 나아질 거고 밥 먹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희망들이 북한 사람들한테 부푸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탄 싱가포르에서 타고 들어온 차이나 에어가 평양 비행장에 네. 딱 떴을 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웁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그런데 비핵화는 어떻게 돼갑니까? 비핵화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엔진 실험장을 4군데 지금 파괴를 했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소의 동창리 실험장도 아직 파괴가 안 됐거든요. 그건 핵실험이랑 관계가 뭐 핵실험장 4개하고 헷갈렸는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158구는 지금 관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미 들어왔다 그러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저 사람한테 우리 안보를 맡겨도 되나? 자, 실장님, 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통적으로 한미일 동맹 각이 있었고요. 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북중러라는 또 하나의 축이 서로 대립하는 이런 기존의 구도가 정치 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제 정치학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 한미 관계라는 것은 훈련 안 하는 것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미 동맹의 기본 축이었던 이 연합 훈련 같은 것을 하나둘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이 북한과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한 몸이고 서로를 지켜주기 바쁘고 수령이라는 호칭까지 쓸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의 이런 이 대립구도 이게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냉전 구도가 한반도에서도 해체되고 있는 걸 이제 사실 보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이 근데 가장 느리게 가는 초강대국이니까 덩치가 크니까 느리게 가야 되는데 네. 먼저 가고 있어서 한미연합훈련부터 이제 대규모 훈련 중단시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이제 또 뒤따라서 작은 훈련까지도 이제 중단하고 우리 훈련 독자 훈련도 좀 중단하고 하는데 우리도 물론 러시아 가서 푸틴 대통령 만나가지고 경협도 얘기하고 한러 간에 이제 평화 공동체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이게 북중러가 이게 단합돼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한국하고 중국도 가깝고 한국하고 러시아도 가까운데 요번에 이제 제일 획기적으로 바뀐 거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설득해서 트럼프를 움직여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달리 얘기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운다. 네. 한미는 동맹이고 북중도 동맹이잖아요. 근데 북중은 중국군은 북한에 한 명도 없어요. 미군은 한국에 28,500명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한국하고 중국도 전략적 동반자잖아요. 근데 북한하고 미국은 동반자가 아니라 지금 아직 적대적 관계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얘기가 트럼프를 설득한 게 내가 핵을 가진 게 달리 가진 게 아니라 한미동맹 28,500명 주한미군도 있고 매일 훈련하고 하는데 우리는 북중 간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문화된 동맹이고 그다음에 한중 간에도 관계는 긴밀하고 동반자 관계인데 북미 관계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만 내가 핵을 포기하면 나는 이제 뭘 믿고 사냐. 이러는데 트럼프가 박수를 친 거죠. 그렇구나. 그럼 내 한미 훈련 이제 중단해주고 할 테니까 너 핵 포기해.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또 되는 게 한미 훈련만 중단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중국까지 나가라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군은 북한에 없는데 미군은 왜 한국에 있느냐. 그게 사실은 기원이 중국은 붙어 있잖아요. 네. 도와주려면 그냥 바로 와서 도와주면 되는데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여기 주한미군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건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트럼프는 요번에 반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저희 그게 걱정이에요. 네. 뭐 핵 문제 해결하는 건 좋은데 선의 행동이 북한이 계속 나올 때 하나씩 줘야 되는데 너무 앞당겨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이게 한미연합훈련은 트럼프는 돈이 들어가니까는 돈 절약하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재는 계속 가져가잖아요. 제재는 사실 북미 간의 무역이 어디 있습니까? 북미 간의 무역이 5천만 달러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쥐고 한국에 개성공단도 못하게 하고 남북 경협 못하게 하고 중국도 북중 경협이나 무역 못하게 하면서 자기네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손해보지 않는